국토부가 기술을 모르니까 무엇이 진짜 불법인지 무엇이 기술적 허점인지를 구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엠캐스입니다. 제가 2020년 초에 2025년 말에는 FSD가 한국에 들어올 겁니다 하고 실제로 부분적으로 FSD가 한국에 들어왔죠. 하지만 국내의 법적인 문제로 미국산 모델 SX만 FSD가 되고 대다수의 모델 3, Y 오너분들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최근 김학영 대표님도 열변을 토하셨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국정책 하지 말고 FSD를 풀어줘라. 저 역시 이 영상을 보고 제 관점에서 오늘 아주 딥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네덜란드 FSD 승인이 한국에게 던지는 직격탄, 그리고 국토부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까지 모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국토부와 기후부가 테슬라 길들이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한국 정부의 행보를 보면 재미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2026년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적평가 기준을 보면은 대놓고 테슬라가 보조금을 못 받게 설계하고 자신들의 제도권 아래에 두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보인다고 했죠. 많은 오너분들이 기후부의 정책에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기후부 장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기후부는 재검토하겠다고 한 후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황당한 건 최근에 국토부의 반응이었는데요. 최근 네덜란드에서 감독형 FSD가 승인되자 국토부는 우려하는 별개입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별개일까요? 이미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데 별개가 아니라는 걸. 한국은 한미 FTA에 따른 상호협정뿐만 아니라 UNEC 유럽경제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국가죠. 우리가 유럽에 차를 팔고 전 세계에 통용되는 차를 만드는 이유도 이 규정 때문입니다. 한국이 UNEC 회원국인 이상 네덜란드의 승인은 결코 남일이 아니거든요. 우선 네덜란드의 FSD 승인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가 테슬라와 특별히 친해서 승인해 준 건 아닙니다. 테슬라가 EU 규정 39조 면책 조항을 활용해 가지고서는 인증을 받은 건데, EU 규정 39조 면책 조항이 뭐냐면은 혁신 기술에 대해 제조사가 안전성을 증명하면은 허용한다는 원칙입니다. UNEC가 만든 자율주행 규제들이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 먼저 UN 레귤레이션 넘버 171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그냥 규제 넘버 171이에요. 자율주행의 레벨 2 단계인 DCAS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고도화된 레벨 3 정도 단계의 R157 규제가 있거든요. ALKS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건데요. 자동차선 유지 시스템에 관한 법규입니다. 그리고 ADS라고 완전한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건데, 2023년 3월에 유럽에서 SIM 시스템 이니시에티드 매뉴버가 허용되면서 차량이 스스로 자동차선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SIM이 뭐냐면은 기존 레벨 2의 ADAS,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는 차선 변경, 추월 같은 중요한 기동들은 운전자가 먼저 신호를 주거나 아니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SIM은 시스템이 지금 차선을 변경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은 알아서 바꿀 수 있게 허용해주는 그런 법규였거든요. 유럽에서 SIM이 허용되자마자 테슬라가 FSD를 승인받기 위해서 FSD의 여러 가지 기능을 좀 추가해서 테스트를 시작했거든요. 카메라로 아이 트래킹을 해가지고서는 시선을 계속 감지하고 사용자가 행동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해서 강력한 감시를 추가했고, 거기에다가 FSD가 작동되기 전에 운전자 교육용으로 튜토리얼을 넣고 퀴즈를 통과해야 사용될 수 있게 했습니다. 추가로 운전자 주의가 산만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면은 시스템이 해제된다던가 정지하는 안전장치를 넣어가지고 FSD 감독형으로 네덜란드의 기술 승인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RDW가 테슬라의 인증 요청을 받아들이고 테슬라 FSD 데이터를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18개월 동안 유럽 현지에서 160만 킬로미터를 달린 FSD 데이터와 13,000건의 고객 시연, 4,500개의 트랙 테스트, 400개 이상의 개별 규정 준수 항목을 테슬라로부터 받아서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가 FSD를 허용하는 것이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테슬라가 UNEC의 R171과 R175를 네덜란드 RDW부터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네덜란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FSD를 승인한 겁니다. 우리 국토부도 UNEC 가입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려면은 이 검토 내용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국토부는 별개라고 얘기를 한 거죠. 국토부가 별개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거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SIM이 통과됐을 때 일인데요. 이게 2023년 UNEC의 GRVA 회의에서 SIM 시스템이 논의가 됐고 2024년 3월 UN R171 00 시리즈가 WP29에서 정식 채택이 되면서 2024년 9월 GRVA에서 01 시리즈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승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2025년 9월 26일에 UNEC에서 R171 01 시리즈, 그러니까 SIM이 포함된 거를 UNEC 회원국 전체에 공식 발효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중국 제조사한 모델 3나 모델 Y의 EAP 기능을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은 운전자한테 승인을 요청을 해요. UNEC의 발효로 법적으로 적용은 됐는데 테슬라 FSD처럼 소프트웨어 중심 시스템의 경우에는 KMVSS 국내 안전기준의 제30조 7 안정성 인증, 제30조의 8 사이버 보안, 제30조의 9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국토부의 KMVSS 안전기준이 UNR171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네덜란드의 승인은 우리랑 별개라고 했던 것이 추가적인 국내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KMVSS 국내 안전기준이 그렇게 하는 데는 무능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토부 내에 이 첨단 기술을 이해할 전문가가 없어 보이거든요. 해외에서 개발된 혁신 기술을 가져와도 그걸 검토하고 승인할 능력이 없으니까 논의조차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가 최근에 있었는데 국토부의 기술적 이해도가 얼마나 낮은지는 최근 FSD 해킹 툴 대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걸 소프트웨어 무단 변경이라면서 법적 처분을 운운을 했었는데 그 말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FSD 해킹 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단 한 줄도 건들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수준의 캔버스 스푸닝만 하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은 테슬라 차량을 TV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TV 안에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리모컨을 통해서 조작을 하죠. 그래서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TV가 켜진다거나 아니면 채널 버튼을 누르면 채널이 변경되거나 이런데 이 해킹 툴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에 FSD 활성화라는 버튼을 만들어 놓고서는 TV에다가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컨에 없는 기능을 버튼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킹 툴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안에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하거나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량한테 계속 너는 FSD가 있는 차량이라고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국토부 말에 따르면은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를 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라고 했잖아요. 아니 소프트웨어를 아예 건들지 않는 해킹 툴인데 이미 논점이 좀 많이 벗어났죠.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있는데 실제로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뭐 설치, 추가를 해서 기능을 푸는 제조사들이 있거든요. 벤츠나 BMW 오너들이 코딩이라는 걸로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수정을 해가지고 비활성화되어 있던 기능을 살리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벤츠나 BMW 오너들이 하는 코딩이라는 행위는 진짜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잡지 않으면서 유독 테슬라의 하드웨어 조작만 잡으려고 하는 게 국토부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급급하게 행동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국토부가 기술을 모르니까 무엇이 진짜 불법인지 무엇이 기술적 허점인지를 구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모든 차량의 FSD 배포는 언제쯤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일정은 이렇습니다. UNEC에서 WP29 회의가 열릴 거예요. 5월 5일과 6월 30일에 열리는데 이 중에 6월 30일에 네덜란드 RDW가 자신들이 인증한 테슬라 FSD를 유럽 전체에 승인을 하기 위해서 안건으로 제시를 할 거고 투표를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뉴질랜드 RDW가 건의한 FSD가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서 유럽 전체에 허가가 나는 게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아마 2027년 초에 R171.02로 발효가 될 거고 우리나라 국토부도 그때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국토부의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서 한 2027년 중순이나 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조금 더 빠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전체 차량의 FSD 배포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FSD 전체 배포를 가속화시키는 시나리오거든요. 첫 번째로
현대차의 변수입니다. 올해 3분기에 현대 지구공이 2.5 플러스 단계의 자율주행을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현대가 도로에서 2.5 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국내 법을 개정해야 하겠죠. 그 덕분에 테슬라도 같이 일부 FSD 규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건 현대가 기술력 부족으로 고속도로에서만 2.5 단계의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도 고속도로에서만 작동하는 어느 정도 좀 더 고도화된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약하죠. 두 번째 시나리오가 좀 강한데, 테슬라는 지금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 접수를 위해서 V14 라이트를 개발 중입니다. 일론의 말대로 하면 올해 2분기, 그러니까 6월까지는 V14 라이트가 개발돼야 되는데, 이 V14 라이트가 개발되면은 컴퓨터 프로세싱이 부족해서 V14 버전을 넣지 못했던 하드웨어 3 차량에 V14 버전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법적 문제가 없는 미국 제조 모델 3나 Y에 V14 라이트가 먼저 배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FSD V10이나 V13을 한국에 수입된 미국 제조 차량에 FTA로 배포할 수 있었는데도 배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FSD 승인이 되었지만 하드웨어 3 차량에는 FSD를 배포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V10이나 V13이 완벽하지가 않고 현지화가 안 돼 있어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는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감시가 꼭 필요한데, 만약 운전자 감시가 소홀해져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국내 여론이 매우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FSD가 한국에 배포되는데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해킹 툴로 국내에서 V10이나 V13 버전을 이용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아쉬운 면모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V14 라이트 버전이 정말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V14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 S나 X에서 한국에서도 작동 중이잖아요. 근데 완성도가 꽤 높기 때문에 크게 사고를 안 일으키고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안전성을 오너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거든요. V14 라이트 버전이 나와서 하드웨어 3 차량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많이 안정화가 될 거기 때문에 V14 라이트가 나오면은 확실히 미국 제조산 하드웨어 3 차량에도 배포가 될 것 같고, 이 V14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론의 말대로 올해 2분기 안에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6월 달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하드웨어 3 차량에 배포된 FSD를 보면은 안정화가 정말 많이 된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해킹 툴을 사용했을 때도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3 차량에서 보여준 환경이 정말 안정화가 많이 돼 있었거든요. V14 라이트 버전이 어느 정도 잘 개발이 되고 있고 그거를 바로바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V14 라이트가 6월 달에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들고, 그리고 추가로 테슬라 코리아가 비에이클 오퍼레이터 차량 운전사 공고를 냈거든요. V14 라이트가 완성되면은 한국 현지화를 빠르게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또 재미난 이벤트도 있거든요. 앞으로 테슬라 코리아가 한국에 미국 제조산 테슬라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지난 4월 9일에 국토부 차관이 미국 NHTS 청장을 만나가지고 미국산 차량 수입 간소화를 논의를 했거든요. 이 논의에 대해서 4월 21일 날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미국 차량 수입 인증이 간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테슬라 코리아가 다시 미국산 모델 3Y를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그럴 경우에는 한미 FTA에 따라 새롭게 들어오는 미국 제조산 차량들은 X나 X처럼 FSD가 가능할 겁니다. 하드웨어 4에 V14가 바로 적용돼 있으니까 그 차량들이 실제로 판매가 되고 오너들이 이용하면서 한국 내에서 FSD 안전성이 다시 한번 검증이 될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산 오너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테슬라 FSD 국내 인증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이슈가 크게 일어나면서 국내 인증에 대해서 국토부의 무능함이 수면 위로 한 번 더 드러날 거고, FSD 검토에 대한 원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토부도 더 빠르게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FSD 기술은 이미 안전하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안전성을 바탕으로 네덜란드도 미국도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세국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되겠죠. 국민들이 더 안전한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부가 좀 더 FSD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국토부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론이 모여야지 정부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